안녕하세요. 인천아재입니다. 저는 인천 살고요. 중고차 좋아하고요. 차 좋아해요. 카푸어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981 박스터 S 모델입니다. 그냥 간단한 차 소개, 차 리뷰 같은 거 어줍지 않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일단 박스터 모델을 제가 구매하게 된 계기는 이제 스포츠카를 사고 싶고 뚜껑도 열고 싶고 뭔가 색다른 걸 좀 타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가격대는 한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차감도 생각해야지. 저희 또 카푸어들은 알잖아요. 이게 가성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가격보다 더 간지가 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게 포르쉐밖에 없겠더라고요. 원래는 981 모델보다 987 모델을 더 좋아해서 987 모델을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라이트라든가,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전자식으로 해서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와이프의 반대가 조금 있어서 어쩔 수 없이 981 모델로 오게 됐습니다. 뭐 아쉬운 점은 뭐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색상을 좀 더 짙은 색깔이나 원색 계열로 정할 걸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색깔은 흰발발의 이제 국민 색깔인데 가장 인기 있는 색깔이잖아요. 제가 차 기변을 자주 하는 편이라 팔릴 것까지 고려를 해서 흰발발로 골랐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아이고 뭘 존내 뿌리고 어이구. 아무튼 차량의 가격은 6천만원이고, 제가 1년 전쯤에 10만 킬로 탄 6천만원짜리 차량을 사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코로나 때라 이제 중고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위로 올라간 상태라, 제가 똥 밟은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무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 거는 13년식 10만 킬로 탄 흰빨빨 차량을 6천만원 주고 샀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색상.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흰색을 조금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흰색이 관리하기도 쉽고 해서 흰색을 선택한 거긴 한데, 검은색이나 아니면 빨간색 원색류의, 그러니까 좀 짙은 색깔의 계열의 애들이 조금 더 좀 덜 촌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게 아무래도 좀 카푸어다 보니까 구형 느낌을 조금 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아싸리 얘가 20년 넘게 돼서 조금 더 역사가 쌓이면은 그 디자인대로의 가치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아직은 조금 애매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987 모델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타면은 클래식 모델을 타는 그런 기분도 좀 더 나고, 실제로 이제 클래식 모델에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987의 마크2 모델은 그 엔진이랑 미션이 개선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981 초기형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에 몇 가지 특징을 꼽아보자면은 1번 포르쉐, 2번 자연흡기, 3번 미드십 엔진, 4번 오픈에어링 가능하다. 사실 오픈카를 이번에 처음
타보게 됐거든요. 그 전에 718 모델을 대차를 받을 일이 생겨서 718 모델을 탔다가 오픈 에어링에 약간 반하게 돼서 그 이후로도 뭐 F바디 4 시리즈 컨버터블 모델이나 아니면은 E클래스 모델 컨버터블들도 타보고 하다 보니 이거는 죽기 전에 한번 뚜껑 까봐야겠다 하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픈했을 때 특히 박스터는 오픈했을 때의 그 디자인이 얘는 뚜껑을 닫은 상태로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픈했을 때를 그때를 100으로 놓고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했을 때 디자인은 구형이든 신형이든 저는 가리지 않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뚜껑을 닫았을 때는 아무래도 좀 디자인이 좀 아쉽다, 조금 덜 이쁘다. 이거는 모든 오픈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픈카의 디자인은 조금 아쉽지만 오픈했을 때는 아름답다. 외형은 그래서 뭐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막 흠잡을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매할 때 고민을 했던 게 이제 718 모델이랑 그러니까 718 노멀 모델이랑 약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718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기통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포르쉐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배기 소리가 확실히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터보인 것도 불만인데 사기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감가가 엄청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모델을 알아볼 때만 하더라도 981 GTS 모델이랑 718 2.0 모델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 718S 모델이랑 718 2.0 모델이랑 타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터보 모델은 이제는 좀 됐다, 자연흡기를 타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 모델을 선택했던 것도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근데 718이랑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 포르쉐다. 포르쉐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독일 3사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물론 압니다. 박스터가 요즘에 카푸어의 상징이라는 거. 근데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박스터가 아무리 뭐 포르쉐의 상징이고 포르쉐 엔트리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어디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다른 차들은 이제 아무리 스포츠형 세단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아예 스포츠카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봤을 때 실루엣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와우, 시끄럽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뭐 깐다 해도 실제로 탔을 때나 타기 전에 어떤 하차감 같은 게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물론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이거 카푸어가 탄 차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그런 시선도 좀 느껴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차를 모르는 분들은 실루엣만 보고 이쁜 차네 라고 생각하시고,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카푸어네 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981 자연흡기 박스터가 소리랑 밸런스는 기가 막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그냥 기변병 걸려서 딴 차 바꾸고 싶어 죽을 것 같기는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포르쉐다 라는 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뭐 좋아요. 그래도 포르쉐 죽기 전에 한번 타볼 만해요. 물론 911이 더 이쁘긴 한데, 그리고 911은 소장 가치도 있잖아요. 사실 저 911도 한 대 있어요. 991.2 마크2 이제 3000cc 트윈 터보 모델이죠. 그것도 뭐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911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흡기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자연흡기는 한번 타봐야 돼요. 이거 막 아무리 똥차다 뭐다 해도 자연흡기가 주는 매력은 타보니까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리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되게 단순한 이유죠. 그냥 소리가 크니까.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탔을 때는 소리가 주는 감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란 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거기에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소리만 갖고는 그렇게 막 잘 모르겠다, 이제 기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연흡기 특성상 초반 토크가 굉장히 약해요. 처음에 뭐 한 150마력 차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자연흡기 차량은 제가 타보니까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마력이랑 토크가 올라가다 보니까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그 RPM이 5-6천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재밌게 타려면 RPM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진짜 빨래 짜듯이 쥐어 짜는 맛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타보기 전까지는 뭐 무슨 쥐어 짠다 뭔 소리야 뭐 싶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악셀을 깊게 밟으면서 이제 매뉴얼 모드로 5000, 6000 rpm까지 쭉 가져가면은 소리가 달라져요. 완전히 그 소리가 막 점점 고양을 시켜가는 가운데, 이제 업시프트를 탁 누르면은 덩 하면서 다시 낮은 RPM, 낮은 소리로 살짝 바뀌었다 다시 왕 올리고 이게 맛이 끝내줍니다. 이 재미는 안 타보면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좀 재수없는 차쟁이 말투가 되어 버리는데, 아무래도 차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BMW 타면은 차가 운전자를 족같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흡기 차량은 타보면 뿅 가고, 그 맛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나도 모르게 터보차들을 비하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솔직히 제가 차를 뭐 얼마나 타봤다고 많은 고수 형님들이 계시는 앞에서 이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좋아요. 오히려 한 6개월 때쯤까지는 엄청 별로였다가 최근 들어서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터보차들을 탔을 때, 터보차들은 낮은 토크에서 확 튀어나가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맛은 없더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진국인 것 같아요. 덜 질려요. 제가 차량을 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 대를 바꿨는데, 자연흡기는 그래도 얘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자연흡기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도 한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연흡기는 굉장한 매력이다. 하지만 단점은 초반에 좀 답답하다. 하지만 소리가 좋고 질감이 좋고 조작하는 맛이 훨씬 좋다. 그래서 좋다 입니다. 뭐 장단점 얘기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포르쉐 얘기했고, 자연흡기 했고, 미드십. 이 차량은 미드십 차량입니다.
사실 저는 뭐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서킷에 가는 사람도 아니고 와인딩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출퇴근길에 좀 뚫리면 쏘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 또 뭐 운전 스킬이 막 많아서 지오메트리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출퇴근을 30km 편도를 항상 똑같은 코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코너를 돌거나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IC를 빠져나간다든가 혹은 분기점에서 돌아 나간다든가 할 때 원형 교차로를 돈다든가 할 때 느껴지는 그 자동차의 거동이 롤링이 상당히 적고 뭔가 좀 이제 그 콤바스를 딱 놓고 중심 놓고 딱 돌리듯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확실히 되게 안정적인 거동을 느낍니다. 이제 와이프가 주로 911 모델을 타서 911은 RR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느껴지기로는 이렇게 코너를 감아 나갈 때 그 박스턴은 무게가 중앙에서 콤퍼스 돌리듯이 딱 돌리는데 911 같은 경우는 약간 뒤가 처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차알못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어쨌든 이제 두 차량을 1년 가까이 비교하면서 서로 타보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고속에서는 얘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말은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최고속 영역인 뭐 200km 이상을 저희가 뭐 맨날 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150 넘어가서부터는 괜찮고 한 170 정도 되면은 약간 차가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뭐 차가 가벼워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고속 직진성이 엄청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엔진이 제 조수석 바로 조수석이 있는 그 위치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엔진의 소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리거든요. 진동도 그렇고. 이게 배기음보다는 오히려 엔진음이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뭐 차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배기음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기보다는 차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적을 때는 몰랐던 감각인데, 이 엔진음이 잘 들린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냐면은 약간 익숙해지면은 RPM 게이지를 굳이 보지 않아도 제가 대충 RPM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더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오토바이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매뉴얼 바이크, 자기 바이크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감속을 하건 뭐 이제 뭐 그 가속을 하건 보통 그 감각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아를 변속할 때의 그 느낌이 좀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빠른 차라고는 말은 못 하겠어요. 요즘에는 워낙 빠른 차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훨씬 더 운전을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다른 차들 400마력대의 차들도 한 2대 정도 소유해 봤는데 빠른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재밌는 차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직접적인 어떤 체결감을 주는, 내가 조작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가 있는 그런 차들이 있더라고요. 이 차는 그런 차이고,
미드십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카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이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막 911 포르쉐는 911이다. 박스터는 이거 돈 없어서 타는 포르쉐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시계 한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미드십이다.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픈 에어링. 근데 오픈 에어링은 죽기 전에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오픈 에어링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더라고요. 오픈 에어링은 2차만의 특징은 아니라서 짧게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20분이 넘는 시간 출퇴근길에 용기 내서 한번 녹음해 봤어요. 사실 이거 한다고 마이크도 샀는데 1년 동안 안 썼거든요.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거고 아마 뭐 별다른 편집 없이 그냥 유튜브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이만 퇴근 완료했고요. 저는 인천 아재입니다. 종종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뵐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셔도 돼요.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지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나 잔고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혹시나 영상을 또 만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